퇴근길 주머니를 뒤적이다 만진 50원짜리 동전 한 잎이 전부였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하루 15시간 미싱을 돌리고 받은 품삯이 고작 50원이었고 설렁탕 한 그릇은 60원이었습니다. 그 10원이 모자라 청계천 육가 풀빵 장수 할머니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던 18살의 나를 기억합니다. 1973년 평화시장 다락방 공장에서 먼지 마시며 옷 만들던 우리에게 50원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30원, 아이스바 하나가 50원 하던 그 시절, 풀빵 한 봉지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50원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지만 그때 그 동전 하나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미싱 돌리는 소리에 손끝이 바늘에 찔려도 멈출 수 없었던 그 공장에서 고향 어머니가 보내준 보리밥 도시락 눅눅하게 젖어도 꿀떡꿀떡 삼켰던 그 점심시간에 헌 신문지로 틈바람 막던 다락방에서 서로 옹기 나누며 잠들던 그 겨울밤이 70평생을 살아도 손끝의 흉터만 만지면 그 시절이 생생합니다. 50원짜리 동전 하나로 청춘을 버텨낸 평화시장 소녀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내 손끝에는 아직도 그 시절 미싱 바늘에 찔린 흉터가 선명합니다. 1973년 동대문 평화시장 뒷골목에 흐르던 그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지금도 코끝을 스칩니다. 18살 엄마가 싸준 눅눅한 보리밥 도시락을 가슴에 품고 상경하던 그날의 기차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어느새 다시 그 비좁은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청계천 육가골목 안쪽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3층이라고 해도 천장 높이가 겨우 1m 50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미싱 20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미싱 앞에 쪼그려 앉아 하루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미싱 옆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사장님이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다음 날부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가락이 미싱 바늘에 찔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면 헝겊으로 감고 다시 미싱을 돌렸습니다. 한 벌을 완성하면 1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5벌을 만들어야 5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5벌을 만들려면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맏딸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목이 붓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미싱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퇴근길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청계천 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하루가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 코끝을 자극한 것은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던 밤 배에선 꼬르륵 소리조차 낼 기운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동전 한 입. 50원이면 종이봉투 가득 담아주던 그 뜨거운 풀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청계천 육가길가에 풀빵 노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철판 위에 반죽을 부어 풀빵을 구우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팥 앙금 조금 넣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퇴근길이면 그 노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풀빵을 사 먹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방세를 내야 했습니다. 고향에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점심에 먹은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굶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결국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50원어치 주세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봉투에 풀빵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뜨거운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골목 구석에 앉아 풀빵을 꺼냈습니다. 입안 가득 넣고 씹었습니다. 뜨거워서 입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맛이 아까워 천천히 씹었습니다. 입안에 한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풀빵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50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하루를 더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50원이면 믹스커피 한 잔 반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바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풀빵 한 봉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은 60원이었습니다. 10원이 모자랐습니다. 그 1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지금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풀빵보다 더 절실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고향집 어머니가 보내준 검은 보리밥과 삭힌 고추 짠지가 전부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소포 상자를 뜯으면 쾌쾌한 된장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지문이 묻은 보리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쌀 한 톨 섞이지 않아 껄끄러웠던 그 보리밥을 씹으며 나는 알았습니다. 이 밥을 보내려고 어머니는 당신의 끼니를 얼마나 건너뛰셨을지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소포가 왔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검은 보리밥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병에 담긴 고추 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한 달 식량이었습니다. 보리밥은 냉장고가 없어서 금방 쉬었습니다.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곰팡이가 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곰팡이 난 부분만 떼어내고 먹었습니다. 물에 말아서 먹었습니다. 입에서 신맛이 났지만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이었습니다. 한 톨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쌀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있었습니다. 계란 한 개, 김치 한 조각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도시락에는 보리밥과 짠지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보리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조금 부어 불렸습니다. 그래야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짠지를 한 조각 집어 함께 씹었습니다. 매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매운맛이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물에 만 보리밥 위로 뚝뚝 떨어지던 내 눈물 때문에 밥물은 늘 짰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울었습니다. 고향 생각에 울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내 신세가 서러워 울었습니다. 그 짠 기운이 오늘날 우리 자식들을 키운 걸음이 되었겠지요. 그때 내가 흘린 눈물이 지금 내 자식들의 밥상을 차려준 것입니다. 보리밥 한 그릇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겨울이 오자 더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청계천 바람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창문도 없는 다락방 서너 명이 칼잠을 자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틈새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으려고 헌 신문지와 라면, 박스를 벽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불 한 장을 서너 명이 덮고 잤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등을 맞대고 웅크리고 잤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양말을 두 겹, 세 겹 신었습니다. 옷을 껴입고 잤습니다. 그래도 떨렸습니다. 새벽이 되면 방 안이 더 추워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공장에 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할 물도 없었습니다. 수도가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마디가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마디가 터져 피가 나도 아프다 소리 한 번 못했던 건 고향집 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가 내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보내야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내가 버텨야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맏딸의 의무였습니다. 겨울 내내 손이 트고 발이 얼었습니다. 동상에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미싱을 돌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입김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가족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풍기도 없는 지하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던 순이 영자수기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보며 우리는 서로 할머니 같다고 깔깔거렸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옷감을 자르고 박음질하는 동안 먼지가 공중에 날렸습니다. 섬유가루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이 따갑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얼굴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옷에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털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로 씻어도 계속 나왔습니다. 코를 풀면 시커먼 먼지가 나왔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잠을 쫓으려고 타이밍을 먹었습니다. 잠 깨는 약이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를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러면 졸음이 달아났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더 피곤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또 약을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마신 먼지는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 어디쯤에 단단한 시멘트가 되어 박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청춘이 그렇게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땀이 그렇게 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타이밍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20살에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영자는 지금도 기침을 합니다. 수기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월급날 아버지가 사오신 노란 봉투에 통닭 한 마리와 낡은 구두를 기억합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는 술 기운을 빌려야만 미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다락방 계단 아래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놀랐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셨을까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습니다. 발에는 구두를 신고 계셨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헐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손에 든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통닭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한다며 사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셨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구두 뒤축이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헐거워진 아버지의 구두를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이 가난한 길을 걷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통닭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 조각씩 뜯어 먹었습니다. 기름이 손에 묻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가난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딸인 나를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낡은 구두가 뚜벅뚜벅 걸어온 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임을 이제야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청계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산책로가 예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복개된 청계천 거리를 걷는 현재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조명이 환하게 밝혀진 청계천을 걸으며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물소리 대신 웅웅거리는 미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50원짜리 풀빵을 팔던 아주머니도 보리밥을 비비던 한바집 할머니도 이제는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이 일궈낸 이 땅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평화시장 건물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낡은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기계가 발달해서 사람 손이 덜 갑니다. 예전처럼 고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그곳을 찾아갑니다. 추억 때문입니다. 그 골목을 걸으며 옛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서 내가 청춘을 보냈구나 생각합니다. 이 거리에서 내가 울고 웃었구나 떠올립니다. 풀빵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다락방이 있던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시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잊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것은 그 시절의 고생 덕분입니다. 나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대합니다. 청계천물을 바라보며 나는 기도합니다. 그 시절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절 배고픔을 견디며 가족을 지켜낸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세대였습니다. 50원짜리 풀빵 하나에 행복해하고 보리밥 한 그릇으로 고단함을 씻어냈던 당신의 그 뜨거웠던 젊음을 존경합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모두 영웅입니다. 그 고된 시절을 견뎌낸 영웅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업적입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시며 그 모진 세월을 건너오셨나요?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50원으로 무엇을 사드셨나요? 풀빵이었나요? 아이스바였나요? 믹스커피였나요? 당신의 청춘은 어떤 맛이었나요? 달았나요? 짰나요? 씁쓸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지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모두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야 합니다.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